이제 남욱 변호사가 어제 새벽에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이제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지요. 이송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압송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압송 이 말은 이제 원희룡 후보가 요즘 아주 애용하고 있더군요. 뭐 이재명 후보를 압송시키겠다, 압송 작전이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아무튼 남욱 변호사가 인천공항에서 서울중앙지검까지 압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거 미스테리인데 이제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미 1,000억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이미 1,000억 배당을 받았습니다. 캐시로 1,000억이 들어온 겁니다. 그다음에 역삼동에 300억짜리 뭐 땅도 사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불거지기 한 달 전에 이미 추석 전에 와이프도 미국에 가 있죠. 애들도 미국에 가 있죠. 본인도 미국에 딱 가 있는 겁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뭐하러 들어오지? 돈 있겠다. 와이프 있겠다. 애들도 다 있겠다. 뭐가 아쉬워서 들어오냐고요. 들어오면 바로 압송될 거 뻔한데. 왜 들어왔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스캔들이 연루됐던 인간이 이제 해외에 있을 때 절대 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는 다 뭔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남욱 변호사는 왜 들어왔을까? 왜 제 발로? 뭐 비행기표 끊었습니다. 그것도 다 이 들어올 때도요. 쥐도 새도 모르게 기자들 모르게 뭐 다른 사람 다 모르고 오로지 검찰만 알게 이렇게 은밀하게 들어올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남욱 보세요. 며칠 날 들어가는 비행기표 끊었습니다. 어디서 탑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탑니다. 그래서 인천에 뭐 새벽 5시에 비행기가 도착합니다. 중계방송하면서 들어와요. 본인 입으로. 왜 그랬을까요? 나 들어가는 거 알아주세요. 이제 이러고 들어왔거든요. 이 미스테리다. 첫 번째가 이제 그 미스테리에 대한 시나리오를 몇 가지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 남욱 씨는 지금 이 관련 사인방 중에서 제일 초기 발달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이게 크게 터지겠구나. 뭔가 이상한 낌새가 지금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는데 이 한국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서초동에 있는 집도 팔고 또 굴리던 고급 외제 승용차도 팔고 다 현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추석 이전에 애들도 보내고 부인도 보내고 이제 본인도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욱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일은 제 일이고 가족들은 상관없으니까 가족들은 보호해 주셨으면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귀국을 해서 본인이 뭐 몇 년 형을 살든 말든 아무튼 검찰과 이제 딜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데 가족들은 건들지 말아달라. MBC 기자였다는 그 부인 정신혜 씨, 이제 이 사람도 유일의 신도시 때 뭐 관련이 있거든요. 그때 사내 등기 이사를 뭐 2군데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노타치 하자. 내야는 들어갈게. 이제 이래서 가족 보호 그런 뭔가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재산 보호와 독박 방지라는 건데요. 국내에 있는 300억 재산, 이제 이것이 잘못하면은 한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이 있는데 지금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은 이 남욱은 김만배 그다음에 유동규 이런 사람들과 배임 혐의의 공동 정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임 혐의의 공범이면은 바로 재산몰수 특례법에 따라서 역삼동의 그 300억짜리 부동산이 국고로 몰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앞에서 네,
진술서 쓰란 대로 다 쓸 테니까 역삼동 땅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딜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독박을 쓴다 이런 건데요. 이건 죄수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여기 공동정범이 4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남욱 4사람이 있을 때 남욱이 혼자 미국에 있게 되면은 3사람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서울에 있는 3사람은 입을 맞춘 듯이 모든 건 남욱 때문이에요 라고 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혼자 독박아지를 쓴다. 그러면은 남욱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몇 년 동안 숨어 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한국 경찰에 인터폴에 체포되어 한국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때 가면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 독박 쓴 것이.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것은 독박을 벗으려고 이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고요. 세 번째, 남욱 귀국의 미스터리에 대한 해석은 그분이 명령한 것이다. 그분이. 이 모든 일에는 지금 그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컨트롤러가 있다. 최종, 그분, 윗선, 그분이 있다. 남욱, 너 들어와. 일단 네 선에서 꼬리 자르고 넘어가자. 몇 년 살고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되어 있을 거야. 네 재산, 네 가족,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보호받을 거야. 너 들어와. 법조계의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언제 다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자발적으로 입국을 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해서 구속영장도 기각된 상황에서 대선 전국 이후에 입국하는 게 더 유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태의 핵심을 쥐고 있는 키맨이 들어오라고 명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남욱 이 사람 남욱 변호사 핵심 4인방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 단독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2015년에 이 사람이 한번 구속 수감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증인, 변호인단하고 함께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모의했던 그런 적이 있다고 오늘 경향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남욱 변호사 이 사람 절대 쉽게 볼 사람이 아니다. 이미 구속 수감된 경험도 있지요. 거기다가 뭐 K모 로펌에서 최고 가는 변호사들 불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한 모의를 한 그런 증언까지도 오늘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같은 이 기자가 상상하고 있는 거에 100배, 1000배 되는 그런 머리를 회전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사태 추이를 보겠는데 이 남욱의 미스터리, 남욱 귀국의 미스터리, 그것은 그분이 시켰을까? 독박을 안 쓰려고 하는 것일까? 이제 이 점이 그 해결 열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